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기업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이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모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을 둘러싼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장기 농성을 여수시가 해소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시장 관리권 지정권자가 여수시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간판 판매량이 줄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늘부터 일부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 평균 임금 70%의 유급 휴가 조치에도 들어가면서 연관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입니다. 건국대가 등록금 감면 방침에 합의하자 지역 대학들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재정이 어렵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역 경제의 주축인 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늘부터 일부 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직원 유급 휴가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네, 협력업체와 연관산업단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걱정입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원인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세계적 불황에 따른 매출 급감. 특히 자동차 강판이 생산 제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생산 설비를 멈추고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50억 적자를 기록했다며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일방적인 휴업 결정에는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 반응은 안 좋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난달 한 달 누적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 내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청업체의 사정은 더 암담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초 1차 사내하청 104곳에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씩 운영비를 감축하라고 요구한 상황. 여기에 최근 감산까지 실시하자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곧 인건비인 하청업체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협력사는 폐렴오는 수준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둔화될 때까지 유급 휴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지역 노동계에서는 도미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며 여수시청 주차장 한켠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여수시가 정해진 권한과 행정적 재량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처럼 농성이 장기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오늘 시의회에서 제기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도 가까이 올라간 한낮. 상인들은 부채와 선풍기에 의존하며 오늘도 농성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한데 모여 특화시장 갈등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납부해야 할 공과금 액수에 대해 사측과 상인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는 결렬된 상태. 농성 1년여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서 죽으면 여수시장이 여수 시민이 다 알고 그래도 우리 장례는 치러줄 거 아니요. 못 벌어서 못 먹으면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에선 농성이 장기화된 데에는 여수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민덕희 의원이 제시한 서류입니다. 회사 측의 시장관리자 지정서에는 특화시장 본 건물 부지만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케이트 부지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상인들이 장기 농성 중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은 바로 아케이트 부지 입점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여수시가 행정력을 적절히 발휘했다면 상인들의 농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시장 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 관리권 지정권자가 여수시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대신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권오봉 여수시장.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만 생각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는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산물 특화 시장을 둘러싼 진통과 상인들의 농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행정의 적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량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여수시는 대형마트까지 사용을 허용해서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90여 곳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1인당 구매 한도나 할인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편리성 이런 상품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반면 대형마트가 소재한 도내 6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를 뺀 5개 시군은 조례 등을 통해 대형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도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그 정책 자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할 수밖에 없죠.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긴 한데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거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여수 지역 3곳의 대형마트에서 회수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11억 8천만 원, 전체 회수액의 38%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 올해도 이미 9억 원이 넘는 상품권이 대형마트에서 유통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자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사용을 일부 제한했지만 여전히 점포 한 곳당 월 5천만 원까지 사용을 허용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한도가 다 차버렸고요. 한날 마감이 돼버려요.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목적과 발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사용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하고 있죠, 내가. 올해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도 그래 돼 있을 거로서는 아는데. 여수시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본 뒤 대형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단체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협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재확인했다며 권오봉 시장은 이 같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지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시험장은 기존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해 오는 7월 중순까지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방문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강변 고가교 정비공사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야간 교통을 통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아랫장 옆 강변 고가도로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정비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도로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신축 이음 부분 고정과 차선 규제봉 교체, 가로등 전면 교체 사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전남 해역에 올해 첫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등량만, 경남 남해 서측에서 동측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전남과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과학원은 지속적인 남풍과 강한 대만 한류의 영향으로 전남의 연안까지 해파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원적 대안이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연계됐을 때 그린 뉴딜 정책이 진정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감면 방침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면서 대학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네,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특별 장학금이나 재난지원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말고사와 함께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측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역과 원격 수업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특별 장학금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학 측은 방침이 확정되면 1학기 종료 전이라도 학생들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출이 줄어든 부분을 전부 다 좀 계산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산정해보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광주대 등 사립대학들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학생 지원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 역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 장학금 지급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 대표들과의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총학생회장 입장으로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만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가정은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나 어른들이 꼭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면서 각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순천시 가곡동에서 2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한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은 기동타격대와 수사관 10여 명, 경찰 헬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해당 남성의 마지막 소재지로 추정되는 야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지역 관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결과 피의자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와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N번방 관련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국제박람회 기구 BI 인정 섬 엑스포 유치를 장기 계획으로 미루고 여수섬 박람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028년으로 예정했던 섬 엑스포 유치를 2045년 이후로 미루고 대신 정부 인정 2026년 여수 국제섬 박람회와 국제기구 인정 2028년 섬 페스티벌 개최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전략 조정은 부산시의 공인박람회 유치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도내 BI 인정 섬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21대 국회 전남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배정됐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 배치 현황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병철 의원은 법사위에 배정됐으며 김회재 의원은 국토위에, 서동용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도 정비와 구조 개선 사업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예산은 사상 최초 9조 원대를 돌파했지만 굴곡 위험도로 개선 사업 예산은 44억 원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